이때 A지역의 34평 아파트가 10억이고 B지역의 34평 아파트도 10억이라고 하면요. 여러분은 어느 지역이 싸다고 느껴지나요? 지난 영상에서는 부동산 공부함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 수요 파악의 첫 번째 인구수를 조사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과제를 하는데 어렵거나 힘든 점은 없었나요? 혹시 있다면 네이버 V-NARGET 카페로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오른쪽 링크도 꼭 확인하세요. 수요 파악을 위한 첫 번째는 인구수 파악이었는데요. 전국 주요 도시들의 인구수, 부동산 흐름을 알고 부동산 공부와 투자함에 있어서 지역별 인구수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구수는 해당 지역의 수요의 크기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가격의 비교평가 또는 지역별 저평가 여부를 파악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와 B 지역이 있습니다. A 지역에는 1000만 인구가 살고 있고 B 지역에는 10만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A 지역, B 지역은 동일한 크기의 면적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A 지역의 34평 아파트가 10억이고 B 지역의 34평 아파트도 10억이라고 하면요. 여러분은 어느 지역이 싸다고 느껴지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가져와 볼게요. 서울의 34평 새 아파트가 10억이고 지방의 땡땡군 34평 새 아파트가 10억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지역이 싸다고 느껴지나요? 10억이면 둘 다 너무 비싼가요? 하지만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지역을 선택할까요? 네, 대부분 1000만 인구의 A지역, 즉 서울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수만 알아도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싼지 비싼지 비교해 볼 수 있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방 중소도시들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부동산 셀프 다마고치 과제에서 인구수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5대 강력시를 제외한 인구수 20만 이상의 도시를 리스트해보면 103만 인구의 창원부터 21만 인구의 충주까지 총 21개 지역이 나옵니다. 이 도시들의 국민평형 84제곱미터의 최고가 아파트를 10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최고가 대장 아파트를 찾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데이터는 10월 실거래가 기준이며 지역에 따라 8월 또는 9월에 거래된 지역들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어떤가요? 지역별 인구수와 아파트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이 인구수가 적은 지역보다 대체로 가격이 더 비싼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는 지금 인구수를 기준으로 싼지 비싼지, 즉 저평가 고평가를 알아보는 방법을 함께 보고 있어요. 그럼 이를 좀 더 보기 좋게 가격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구수와 가격을 함께 봐주세요. 가격과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어떤 지역이 싸게 보이나요? 창원은 103만 인구에 11억 3,500, 천안 아산은 97만 인구수에 9억 5천, 양산은 35만, 순천은 28만 인구에 7억대인데 청주는 84만 인구에 7억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이 싸게 보이나요? 이렇게 수요 파악의 기본 중의 기본,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인구수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서 잠깐 인구수와 가격만을 절대 기준으로 투자 지역을 찾지 않아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인구수를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종종 신문이나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접할 때가 있어요. 올해 분양실적 4년 내 최대 전국 22만 5천여 가구 공급. 4년 내 최대 22만 5천 가구 공급? 22만 5천 가구의 공급이면 많은 건가? 아니면 적은 건가?
최대라고 하니 많은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분양을 하면 올해 집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지? 또 다른 기사를 볼까요? 최근 2년 새에 전국 100만 가구 공급? 그럼 1년 평균은 50만 가구 공급인데요. 1년에 50만 가구 공급 물량이 많은 건가? 아니면 적은 건가? 그래서 올해 집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공급에 대한 기사를 접할 때면 공급 물량이 많은지 작은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혼동스럽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럴 때 인구수를 알고 있으면 금방 기준을 잡고 판단해 볼 수 있답니다. 보통 1년간 적정 아파트 공급 물량을 계산할 때 인구수의 0.5%를 곱해줍니다. 적정 물량은 인구수 곱하기 0.5%. 그럼 대한민국의 1년간 필요한 적정 아파트 공급 물량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약 5,200만 명이죠. 5,200만 명 곱하기 0.5%는 26만이 나오네요. 아, 우리나라에서 1년간 필요한 아파트 공급 물량은 26만 가구네요. 이렇게 인구수만 알아도 적정 아파트 공급 물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적정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각 시기별로 부동산 시장의 심리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부동산 시장이 뜨거우면 수요가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이 차가우면 수요는 줄어들겠죠? 다만 기준을 잡는데 0.5%를 활용하면 좋겠어요. 부동산 스프로테크 앱인 부동산 지인을 볼까요? 아래는 전국의 수요와 입주 물량 차트입니다. 차트에서 보면 붉은색 선과 글씨가 적정 물량의 표시예요. 부동산 지인에서는 2021년 261K로 표시된 걸 보니 26만 1000 가구네요. 어떤가요? 이렇게 인구수의 0.5%만 곱해주는 것과 비슷하죠? 그럼 이전에 봤던 기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22만 5천 가구 공급. 이제 어떻게 보이나요? 4년 내 최대라고 했지만 적정 공급 물량이 26만 대비 부족한 물량이라고 금방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사를 볼 때, 아, 최대라고 하지만 공급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공급이 정말 부족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여러분도 지난 과제에서 지역별 인구수를 조사하였으니 쉽게 적정 물량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기사를 보며 다음의 기사를 보고 해당 지역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2021년 7월 대구의 입주 물량 기사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만 12,000가구 물량에 향후 3년 동안 69,000 가구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적은 건가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사를 보면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해 보는 거죠. 대구의 인구는 약 240만 명이지. 그럼 1년간 필요한 적정 아파트 공급 물량이 240만 곱하기 0.5%는 12,000가구의 공급이 필요하구나. 1년간 적정 물량이 12,000가구인데 1년 동안 입주할 물량이 상반기에 다 입주하는 거구나. 아, 많은 물량이네. 그리고 12,000가구를 3년 동안 곱하면 36,000가구. 대구는 3년 동안 36,000가구가 적정한데 기사의 내용을 보면 3년간 69,000가구의 공급. 약 2배에 근접하는구나. 향후 3년간 가공급으로 인하여 집값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꽤 높겠구나 등의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어떤가요? 지난 과제의 영상에서 수요 파악을 위한 전국의 인구수를 조사했는데 이번 영상에서 지역별 인구수가 중요한 이유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구수 활용 방법으로는 수요 크기, 저평가 확인, 적정 공급 물량 확인. 여러분도 앞으로 지역 간 아파트 가격 비교나 신문 뉴스에서 공급 물량 기사가 나오면 빠르게 인구수를 활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랄게요. 리치넬다와 함께 부동산 셀프 다마고치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를 함께 하실 분들은
유튜브 구독, 알림, 좋아요 하시고 함께 부자 되세요. 여러분의 부의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안녕.